여름이든 겨울이든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고온 다습해서 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식품 변질 속도가 빨라져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여러 균이 존재하는데 부패균이나 식중독균이 잘 증식하는 온도가 5도에서 57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35에서 36도일 때 가장 빠르게 균이 증식하므로 여름에는 식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균이 잘 증식하는 온도를 피해서 보관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고온 상태를 유지하거나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냉장고를 사용해서 저온 상태를 유지해주고, 냉장고에 넣기 어려운 국물 요리는 반복해서 끓이는 식으로 고온 상태를 유지해서 식품의 변질을 막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균의 증식 속도를 느리게 해줄 뿐 변질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아닙니다. 식중독은 미생물 식중독과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식중독은 미생물 식중독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발병 원인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에는 황색포도 상구균과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등이 있고, 상한 음식에서 증식한 해당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병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은 상한 음식을 섭취하고 7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편입니다. 증상으로는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이 있고, 발열 현상이나 신경마비,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식중독의 치료는 24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독소가 배출되어 회복하므로 그 전까지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해주면 되고,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수액을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식중독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식중독에 걸리면 고생하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손 씻기 등 청결 유지도 잘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 처리해서 균의 독소를 불활성화해주는 것이 좋은데, 음식물 중에서도 해산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제에 관한 의문이 생기는데, 만약 식품이 변질한 상태에서 열을 가한다면 증식한 균이 사멸할 것이므로 음식을 다시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 상한 음식에 열을 가하면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식중독 원인균에 황색포도 상구균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균에 의한 감염은 조리한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황색포도 상구균은 열에 강한 세균임에도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근데 포도상구균에 의해 생긴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조리 후 상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균은 식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 도구가 비위생적이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해당 방법은 쓰레기가 얼기까지 균이 번식하면서 냉동실 전체에 균이 퍼질 수 있고, 냉동실에 함께 보관하는 식품들이 균에 감염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서에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궁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채널 아래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